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시 시험 문제 4번 문제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건 보니까요. A5부터 A6까지, 그 다음에 A7부터 A9, A10부터 A12까지, 그리고 A13부터 B13, A13부터 B1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컨트롤 누르고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은 굵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체육이색, 노란색, 표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5부터 H13. 자, C5부터 H13까지 드래그 쭉 잡아준 다음에요. 표시 형식을 사용해서, 자, 셀 서식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들어간 다음에 샷컷마 3.0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 뒤에다가 개를 표시하시오. 자, 쌍따옴표 개 하고 쌍따옴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천 단위 구분기호, 네, 여기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개라는 표시까지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5부터 B12의 영역의 이름을 제품명으로 정의하시오. 자, B5부터 방금 했던 거는 네 번째 조건이었고요. B5부터 B12까지를 이름명을 라면이라고 정의하시오. 아, 제품명이네요. 제품명이라고 정의하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정의했을 경우에는요,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이름을 쌤처럼 두 가지 이상으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좀 감점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여기 그 수식 탭에 들어와가지고요, 이름 관리자 들어와서 일단 둘 다 그냥 지울게요. 둘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이름을 그 제품명이라고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명이라고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서 이제 드래그 했을 때 제품명이 나오도록 한번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7셀, 자, H7셀 요 친구죠. H7. 자, H7 셀에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 후 항상 표시하도록 지정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메모 삽입 눌러주겠습니다. 메모 삽입 눌러주고요. 메모 이름을 최고 인기 품목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클릭, 메모 편집 들어가가지고 내용 잘 돼있나 한번 확인해 줍니다. 내용이 잘 돼있나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 뭐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내용 바꿔주면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항상 표시하도록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해주고 메모 표시 슬러시 숨기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자, 요거 눌러주게 되면은 항상 메모가 이제 항상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시 여기 클릭해주고 이제 두 번째 메모 서식에서 맞춤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맞춤 탭 들어와서 자동 크기 요거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 크기에 맞춰가지고 아까는 메모가 이렇게 좀 컸는데 이 글자 크기에 맞춰가지고 이 메모의 크기도 같이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보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한번 조건들을 쑥 다시 봤는데 중간에 3번 조건을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A3부터 H13 이 친구들 드래그 잡아주고요. 자, 홈 탭으로 넘어와서 이 친구들은 모든 테두리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한 번 더 지정해 주는 거 해줘야 됩니다. 쌤도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아 가지고 진행하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빼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근데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이제 어색한 부분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빨리 찾아가지고 내용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나와 있고요. 자, 문제 보니까 A4부터 G15 A4부터 G15 영역에 대해서 그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 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행위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 적용하라고 하는데 함수는 AND 함수 이용하라고 합니다. 자, AND 함수 아마 첫 번째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리고 두 가지 논리값에 대해서 검증해주고 두 논리값이 두 가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니까 그냥 두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두 가지 논리값을 검증해준 다음에 두 가지 논리값이 참일 다 맞을 경우에는 참 그리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라는 거죠. 자, 홈 탭에 들어와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에 새 규칙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규칙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준 다음에요. 여기다가 함수식 그대로 입력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는 부등호 치고요. AND 함수 열어줄게요. 논리 함수죠. AND 함수 열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직위가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직위가 자, 이 직위가 뭐였죠? 주임. 주임. 그리고 총 급여가 이제 400만원 미만인데요. 요거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컴마로 구분해가지고. 자, 먼저 직위 첫 번째 있는 거 클릭 잡아주고요. F4번 두 번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 값이 뭐가 돼요? 이 값이 주임.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직위가 주임인지 첫 번째 검증하는 값이 되겠고요.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입력도 잡아줘야죠. 총급여의 첫 번째 행은 여기 있죠. G4 마찬가지로 F4번 두 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급여가 4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럼 미만 4 000 000 그리고 괄호 닫아주고 그러면은 컴마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할 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입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맞게 됐다면은 서식에 들어가서요 이제 내용을 기입해 주면 되겠는데 서식에 들어가서 스타일은 굵게 자, 스타일은 굵게 그 다음에 글꼴색은 색깔은 표준색에서 파랑색 자, 표준색에서 여기 파랑 색깔 그리고 클릭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가 주임이면서 이제 400만원 미만인 친구들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돼서 어떤 친구들이 이제 400만원 미만인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엑셀 시험 문제고요. 이제 엑셀 문제고 계산 문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죠. 자, 첫 번째 문제 보니까요. 표 1 지점 표 1에서요. 요 지점이 자, 요 지점이 동부 지점이 이제 동부죠. 동부인 매출액 의 합계를 이제 13셀에다가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이제 조건은 여기다 입력해주고요. 합계는 여기다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함수는 뒷섬,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이고요. 근데 첫 번째 조건 보니까 동부 지점의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뭐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라운드업은 올림이고요. 라운드 다운은 내림. 그 다음에 라운드는 반올림이에요. 업,
라운드 업, 올림, 라운드 다운, 이건 내림,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냥 라운드는 반올림. 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함수는 그러면은 이제 라운드 업 함수가 되겠죠. 뭐 라운드 함수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올림하라, 무조건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라운드 업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운드 업으로, 자, 라운드 업 함수로 이제 앞에 있는 함수 라운드 업 함수로요. 라운드 업 함수로 이제 앞에 있는 맨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뒷섬 함수를 통해서 이 함수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면 되겠죠. 자,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123,5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의 자리부터 연속된 0의 숫자 3개죠. 그리고 이거는 소수점이 아니라 정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섬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자, 조건은 저거죠. 동부 지점이 합계예요. 동부 지점이 합계. 동부 지점. 앞에 있는 게 조건, 뒤에 있는 게 구하값인데요. 매출액을 통해서 구할 거고요. 이거는 조건이죠. 자, 그러면은 지점이 동부예요. 그럼 요거 그대로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올림할 거예요. 라운드 업 올림할 겁니다. 첫 번째가 해당 값이죠. 자, 해당 값은 어떤 걸로 구할 거예요? 뒷섬 함수를 통해서 내용을 구해 줄 거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뒷섬에서 첫 번째 인수인 데이터베이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드래그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컴마 두 번째 필드 크리테리아 나왔습니다. 크리테리아 외우라고 했습니다. 조건이죠.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은 이걸 잡아주겠죠. 그러면은 필드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은 거 구할 값이네 이렇게 떠올리면 되겠죠. 자, 그럼 구할 값이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이니까 요건 아니겠죠. 자, 그럼 구할 값은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요렇게 구할 거예요 라고 해서 내용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은 뒷섬 함수 끝나게 됐으니까 가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라운드 업 함수 이용해 가지고 끝에 이거 반올림 할 거 어느 자리인지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올림 해줄 거는 천의 자리까지 표시하고 100의 자리까지 0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된 0의 개수가 3개 있었죠. 정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해서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8,100만 1,000원 나오네요. 8,100만 1,000원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이제 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니까 표 2에서 상여금이 120보다 크면서, 자, 이게 120만보다 크면서예요. 120만원 보다 크면서 이제 기본급이 평균 이상인 친구들의 인원수를 셀에 표시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카운트 ifs랑 에버리지 함수 이용하고요. 값이 나오면은 첫 번째 요 화살표 보니까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뭘 활용해 가지고요? 연산자를 활용해 가지고 뒤에다가 명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카운트 ifs는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중 조건에 대해서 부합하는 친구들 데이터를 가져오는 내용이고요. 먼저 카운트 ifs 통해서 첫 번째 조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친구는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죠. 이 친구들 중에서 컴마 뭐 이상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20만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고, 컴마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친구들 중에서 검증할 거예요. 검증할 건데
평균 이상을 검증할 거라는 거죠. 평균 이상을 검증할 거예요. 평균 이상을 검증할 겁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네, 검증할 건데 이상을 검증할 거예요. 자, 이상을 검증할 건데 어떤 친구들? 평균 이상. 어디 평균? 요 상여금의 평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엔터.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이 결과 나왔으면은 뒤에다가 명이라는 숫자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값이 나왔으면 뒤에다가 명을 붙여서 몇 명인지 정확하게 표시하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크는 거니까 보니까 좀 책을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상 평균이 이제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고 했으니까 이상이라는 값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초과라는 값으로 바꿔줬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이게 첫 번째 조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120만 원 이상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가. 이 두 번째 조건은 요거였죠. 근데 여기에 이제 연산자를 붙인 이유는 이게 부동호에다가 이제 앞뒤로 쌍따옴표 붙이는 거 알겠는데 연산자 붙이는 이유는 카운티프 함수에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함수를 이어서 붙일 때는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두 함수를 이어주는 역할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자 붙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명까지 해서 데이터 나온 값에다가 뒤에다 명까지 해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니까요.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자, 2 또는 3이면 여자 성별을 표시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추주함수랑 미드함수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는 알아봤는데 미드 함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 함수 간단하게 말해주면은 미드 함수하고 네, 가로 열어주게 되면은 첫 번째는 해당 값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수에다가 뭐 입력해야 돼요? 시작 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몇 번째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값으로 여기 있는 이민영이라는 친구를 클릭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번호가 어떻게 매겨져요?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여기다 이제 레프트 함수랑 다른 거는 시작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민영이란 글자를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민영이란 글자를 추출하고 싶으면은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의 번호가 몇 번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여기 2번부터 쭉 이제 엑셀에서 다시 번호를 리셋해 주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시작 번호로 지정한 그 자릿수부터 1번, 2번, 뭐 3번, 4번 쭉쭉쭉 나가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 인수는요, 몇 번째까지 우리가 가지고 올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민영이에요. 민영인데 민영이란 글자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새로 리셋된 번호 중에서 0이란 글자가 몇 번째에서 끝나요? 두 번째에서 끝나죠. 그럼 몇 번째까지? 2라고 입력해줘야지 민영이란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2가 아니라 1을 입력하게 되면은 민이란 글자만 추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추주함수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미드함수 이용해가지고 왼쪽에서 여덟 번째 문자 추출해서 올 건데 한번 함수 잘라가지고 해볼게요. 함수 잘라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미드함수 열어가지고요. 자, 미드함수 열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에 이 친구에서 컴마 여덟 번째 자릿수 여덟 번째 문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덟 번째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CM이 해요. 그럼 여덟 번째 입력을 했어요. 그럼 번호가 어떻게 돼요? 리셋이 되죠? 어떻게 1, 2, 3, 4.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몇 번째 자릿수까지 요구를 하나요? 여덟 번째 자리만 요구를 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아래 있는 번호 뭐예요? 1.
입력해줘야지만 이 글자만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1 입력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었어요. 이렇게 추출이 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민등록번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몇 년생, 2000년도생부터인가요? 이제 2000년도생 이전 친구들은 남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제 뒷자리가 남자는 1, 여자는 2였는데 2000년대 이후 출신생부터는 남자가 3, 여자가 4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번호를 가지고 남녀 이렇게 입력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블 클릭 잡아주고요. 맨 앞으로 와서 여기다 뭐 씌워주면 돼요. 추주함수. 자, 씌워준 다음에 컴마. 이거는 이제 숫자가 1일 경우에 어떤 값으로 변환해 줄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 보니까요. 8번째 문자가 뭐면은 1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남이라고 했죠. 그럼 남 그대로 입력해 주면 돼요. 컴마. 자, 2면은 뭐 입력해 주면 됩니까? 1 또는 3이 남이고 2 또는 4가 여였어요. 그럼 숫자가 2면은 당연히 여. 그 다음에 컴마. 숫자가 3이면은 남. 그 다음에 숫자가 4면은 여.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숫자 3434에 맞춰가지고요. 남녀가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제 4번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웠을 만한 문제가 아마 요거일 거예요. 이 문제도 쌤도 근데 솔직히 계속 안 하다가 하다 보면은 안 했다가 뭐 새로 또 하게 되면은 헷갈리긴 해요. 여기 그 카운트 이프스 함수, 카운트 이프 함수에서 여기 중간에 연산자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긴 하는데, 근데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함수 마법사 열어준 다음에요. 여기다 이제 카운트 이프스 한번 열어볼게요. 카운트 이프스 한번 열어주고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상여급이 120만원 이상인지를 먼저 검증해 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상여급이 먼저 첫 번째로 120만원보다 큰지를 먼저 검증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상여급 요 친구 쭉 드래그 잡아 줄게요. 자, 요 친구들 중에서 조건이 뭐예요? 120만원보다 큰지, 그러니까 이상이 아니라 초과죠. 초과인지 120만원 이상인지. 자, 그리고 다음 번째 요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알아서 쌍따옴표가 붙어요. 함수 마법사 쓰면은. 그러니까 필요할 때 이제 알아서 적어준다는 거죠. 이런 쌍따옴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본급. 요게 이상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상인지. 그리고 아래 내려주면은 또 마찬가지 쌍따옴표 붙여. 이 상태에서 근데 에버리지 함수 열어준 다음에 넘어가면은 함수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연산자 써주고, 여기다가는 기본급 전체 드래그 잡아주고, 확인. 뭐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 마법사 안 쓰고 쌤처럼 그냥 기본으로 생으로 그냥 아예 문제를 풀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근데 쌤은 원래 처음부터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가 아니라 필기시험을 또 볼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필기시험 나중에 보고 실기 먼저 어떻게 하는지 먼저 손에 익히겠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함수 마법사 안 쓰고 쌤처럼 이렇게 바로 부등호 쓴 다음에 문제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함수가 어떤 구성인지 좀 정확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필기 공부도 자연스럽게 좀 같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수 마법사 안 쓰고 진행을 하되 좀 막히는 게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이런 함수들 막히는 거 있는 것 같으면은 함수 마법사 써가지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하다가 만약에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때나 함수 마법사 좀 써가지고
어디서 좀 문제가 발생했지? 어디서 오류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해보면 수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에러가 났을 경우에 함수 마법사 켜가지고 중간중간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또 이렇게 공부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 함수 2가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차트 작업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